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흘려보내는 소변. 소변을 보는 건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에 가깝지만 사실 소변은 우리 몸의 상태를 잘 반영해주는 지표라고. 소변의 양과 횟수, 색깔, 거품, 유무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소변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건강 바로미터인 소변을 통해 내 몸 상태를 체크해본다. 네, 흔히 소변을 건강의 바로미터라고들 합니다. 소변의 양과 색깔, 냄새, 그리고 거품의 유무 등지를 따져가지고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이 시간에는 소변이 이상해요라는 주제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신장내과 전문의 강석휘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소변이 왜 중요하고 또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변은 오줌 또는 요라고도 불립니다. 콩팥에서 만들어진 후 요로 방광 요도를 거쳐 배출되는 물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그대로 배출되는 것은 아니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액 내에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사구체라는 기관을 거쳐서 1차적으로 걸러진 것이 소변입니다. 이러한 소변이 그대로 배출되지는 않고 요세뇨관이라는 기관을 거치면서 몸에서 과다한 부분은 다시 분비가 되기도 하고 몸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흡수가 되기도 하여 가공된 이후 요로를 거쳐 방광 내에 소변이 모이게 되고 일정량 이상 모이게 된 소변은 요도를 거쳐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콩팥은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식이나 수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식이나 수분들은 적절하게 흡수가 되어 대사 과정을 통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되고 이러한 에너지는 다양한 장기로 운반이 되어 소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음식 수분의 섭취 이후의 흡수, 대사, 그리고 에너지의 공급, 소비 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노폐물이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노폐물을 적절하게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 것이 콩팥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 이외에 적절한 수분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우리 몸이 필요한 일정 수준보다 과다한 수분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소변 양을 늘려줌으로써 적절한 수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 만약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면 소변의 양을 줄임으로써 적절한 수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콩팥에는 분당 1.2리터의 혈액이 여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가장 활발하게 일을 수행하고 있는 장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생명 유지를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혈액 속에 녹아있는 전해질인 중요한 나트륨, 칼륨, 칼슘과 같은 이런 전해질들이 너무 과다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콩팥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폐물의 제거, 수분 조절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호르몬 조절을 통하여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적절한 적혈구 생성을 조절하기도 하며 혈압 조절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콩팥의 이상은 안타깝게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콩팥의 이상을 조기에 의심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 치료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콩팥의 다양한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소변을 정상 소변이라고 하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교수님, 소변을 보는 횟수라든지 색깔, 냄새 뭐 이런 것도 한 번쯤 체크를 해봐야겠죠? 맞습니다. 정상 소변은 무색에서부터 옅은 황색, 갈색 또는 진한 황색의 색깔을 띠게 됩니다. 횟수의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 하루에 5에서 6회 정도, 여자의 경우 4에서 5회 정도, 소변 양은 남자의 경우 하루에 1.5리터 정도, 여자의 경우 1.2리터 정도의 소변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색깔이나 횟수, 양과 관련되어서는 환자 각각의 탈수 정도 또는 수분 섭취량에 따라서 그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고, 통상적인 소변은 냄새가 없거나 탈수가 되어 진한 소변을 보는 경우 진한 암모니아 향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변은 그 양상만으로도 환자를 진단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와 관련되어서 많은 정보를 주게 되는데, 이런 맨 위의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완전히 투명한 무색의 소변을 보이는 경우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일시적으로 감소시켜 호전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 통상적으로 옅은 노란색의 소변을 보는 경우에는 수분 상태가 적절한 정상 소변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진한 호박색이나 또는 노란색을 띠는 경우에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물을 많이 섭취하여 색깔이 많이 옅어져서 노란색으로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색깔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주황색 소변을 보는 경우에는 탈수 또는 간이나 담즙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런 식의 소변을 보일 수 있고, 붉은색의 소변을 띠는 경우 소변을 착색시키는 음식이나 콩팥 질환, 종양이나 요로감염, 전립선 질환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흑갈색의 소변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간 질환이 있거나 심한 탈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는 드물게 녹색의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과다하게 식용색소를 복용하지는 않았는지, 약물을 과다하게 섭취한 적은 없는지, 또는 드문 유전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이상 소견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소변을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라도 이 한 번씩은 소변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만약에 어딘가 모르게 소변이 이상하다면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봐야 하잖아요, 교수님. 근데 간단한 소변 검사만으로도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소변 이상 시에 시행하는 검사는 간단한 검사 그리고 정밀 검사로 구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검사는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특히 요시험지 검사는 굳이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도 이상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길다란 스틱이 약국이나 의료기 상사 같은 곳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 이 검사지를 소변에 묻히게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되고, 그 색깔의 이상 여부에 따라서 질병이 있는지의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단백뇨나 소변에 혈액이 섞이는 혈뇨, 당뇨, 탈수 여부 등 다양한 소변과 동반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요침사 검경법이라고 하여 현미경으로 직접 소변을 들여다보아서 침착물은 없는지, 또는 백혈구와 같은 염증 소견은 없는지, 또는 실제적으로 소변 내에 혈액은 섞여 있지는 않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검사 방법이 있고, 콩팥 기능이나 콩팥 기능 저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뼈 미네랄 질환, 빈혈 등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검사상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경우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하는데, 정밀 검사는 다양한 검사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24시간 소변 검사를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24시간 소변 검사를 통하여 실제 단백뇨가 얼마나 되는지 그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변 내에 섞여 있는 단백질의 성분을 분석하게 됩니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나 콩팥 기형 또는 요로결석과 같은 문제는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초음파나 CT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소변 이상이 동반되어 있는 콩팥 질환을 확진하기 위한 조직 검사까지 시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갑자기 우리 건강 365 작가 얼굴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하겠다고 한때 스피닝 있잖아요. 네. 너무 무리하게 하루 동안 했는데 그날 다리가 너무 붓고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콜라색 소변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응급실에 갔던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웃으며 넘겼는데, 교수님, 자칫 이 질환을 방치했다가는 콩팥이 다 이렇게 건강이 이상이 생겨서 혈액 투석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소변의 색깔 이상은 굳이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변색은 다양한 형태로 이상 소견을 보일 수 있는데 붉은색의 소변을 보이거나 또는 흰색, 탁한색, 또한 오렌지색이나 녹색, 상황에 따라서는 흑색 또는 콜라색의 소변을 보이게 되어서 많이 놀라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붉은색의 소변을 봄으로써 내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붉은색의 소변을 보는 원인은 가장 중요한 혈뇨가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소변에 혈액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혈뇨는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에 질환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관인 콩팥 자체는 정상이지만 소변이 흘러가는 통로인 요관, 방광 또는 요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적이지는 않지만 블랙베리나 루바브 또는 결핵약 등을 복용함으로써 소변이 붉은색으로 착색되어서 붉은색 소변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리한 운동을 한 이후에 근육이 부서지면서 생기는 다양한 부산물들로 인하여 소변이 붉은색으로 착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붉은색 소변이 우선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변을 붉은색으로 착색시킬 수 있는 약을 섭취한 적이 있는지 음식을 섭취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는 아까 말씀 주신 무리한 운동을 한 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소견이 없으면서 지속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어떤 질병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내원하여 검사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이런 원인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중단한 이후 호전되는지를 확인하여 지속된다면 내원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선적으로 경과관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붉은색의 소변이 일시적인 소견으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경과관찰 중에 만약 반복된다면 내과적인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내원하여 기본 또는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 이런 붉은 소변이 나와서 내원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검사들인 요시험지 검사나 요침사 검경 검사 등을 통하여 실제 혈뇨가 맞는지를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혈뇨가 맞다면 정밀 검사를 통하여 혈뇨의 원인, 단백뇨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여서 치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뇨의 원인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소변이 흘러가는 통로인 요관, 방광, 요도의 원인에 의해서 혈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콩팥이 원인인 경우는 사구째 신염, 즉 콩팥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흔히 우리가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며 무리한 운동을 한 경우에도 일시적인 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이나 방광염, 전립선염 등에 의해서도 혈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고령에서 혈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양이 종종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혈뇨가 있다면 이런 종양 여부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붉은색 소변 이외에 흰색이나 탁한색 소변을 보는 경우 요로감염이나 요로결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요로감염이나 요로결석을 자주 앓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증상이나 검사를 하지 않고도 본인의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여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오렌지색의 소변을 보는 경우는 약물이나 간질환, 탈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녹색 소변을 보이는 경우에는 녹색으로 소변을 착색시킬 수 있는 약물이나 음식을 복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드문 원인에 의한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녹색 소변을 볼 수 있습니다. 흑색이나 콜라색은 붉은색 소변과 많이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루바브나 누에콩, 알로에와 같은 음식을 과다 섭취함으로써 소변이 착색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아까 말씀 주신 무리한 운동을 통한 어떤 근육의 손상에 따라 소변이 흑색이나 콜라색으로 착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최근 젊은 층에서는 과도한 다이어트 또는 스피닝 또는 PT 등을 통해서 무리하게 근육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최근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횡무근 융해증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근육에 일정 이상의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경우 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고 근육이 손상되면서 근육 내에 있던 마이오글로빈이라는 성분이 혈액 내로 많이 누출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이오글로빈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면 소변을 붉은색으로 착색시키게 되는데 실제로 이 붉은색 또는 콜라색 소변을 보면 혈액이 섞여 있는 듯이 보이긴 하지만 현미경을 통하여 소변을 들여다보면 피는 보이지 않는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소변 색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겉으로 봐선 소변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검사 결과 혈뇨가 있다고 나왔다. 교수님, 이럴 때는 그 정밀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까요? 혈뇨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고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유관적 혈뇨, 그리고 소변에 혈액은 있으나 그 양이 적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겨우 보일 정도의 현미경적 혈뇨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미경적 혈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이 우연히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소변에 혈액이 많이 섞여서 나오는 유관적 혈뇨라고 해서 예후가 무조건 나쁘거나 혈뇨가 실제로 적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겨우 보일 정도의 현미경적 혈뇨라고 해서 예후가 양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관적 혈뇨든 현미경적 혈뇨든 어쨌든 소변 내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소견을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원인 그리고 단백뇨의 양에 따라 정밀 검사 또는 치료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마치 급하게 따른 맥주처럼 이 하얀 거품이 뽀글뽀글 소리를 내면서 올라왔다가 사라진다면 글쎄요, 교수님, 이것도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일종의 좀 신호로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소변 이상은 단순한 색깔의 이상뿐만 아니라 형태나 냄새에 있어서도 이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흔히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오거나 찌꺼기가 섞여 있거나 냄새가 이상한 형태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소변에 거품이 발생한다고 하여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품료와 관련되어서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환자 각각이 주관적으로 평소와는 다르게 거품이 많다고 느낀다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거품이 여러 층 보이거나 거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경과관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 거품료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약산성의 형태로서 96%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안에 소량의 요소, 요산, 무기염류, 나트륨, 칼륨과 같은 무기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거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소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거품을 일으킬 만한 비정상적인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국 거품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소변에 단백질이 많이 섞여 있거나 아미노산, 담즙 성분 또는 세포 성분들이 일정 이상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병적인 원인에 의한 거품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병적인 상황 이외에 물리적인 요인으로 소변 줄기가 너무 강하거나 탈수가 있거나 음식 중에서 단백질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 또는 거품을 과다하게 유발할 수 있는 약물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병적이 아니더라도 거품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품류가 있는 경우 무조건 병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한 3분의 1 정도에서 단백뇨가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거품류에 있어서 어떤 예후와 관련되는 것은 단백뇨의 여부 그리고 단백뇨가 있다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품류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인 검사를 통하여 단백뇨의 여부를 우선 감별 진단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시험지 검사나 24시간 소변 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단백뇨 정량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혈액 검사를 통하여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에 따른 합병증들은 동반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콩팥 초음파나 CT 등을 통하여 거품뇨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소변에 거품이 있다고 해서 다 단백뇨는 아니지만 단백뇨일 가능성이 또 상당수 있잖아요, 교수님. 그렇다면 단백뇨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뇨는 거품뇨의 3분의 1 정도의 원인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도 단백뇨가 소량은 나올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하루에 150mg 미만 정도의 단백질이 빠지는 경우는 정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보다 넘어서는 150mg를 넘어서는 소변 내에 단백질이 섞여 있는 경우는 우리가 병적인 단백뇨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은 기능성 단백뇨, 사구체성 또는 요세뇨관성 단백뇨 또는 과생산성 단백뇨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능성 단백뇨는 콩팥에 기질적인 문제 없이 사구체 내의 일시적인 압력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단백뇨라고 할 수 있고 운동을 과다하게 하거나 열이 있거나 감염이 있는 등
일시적인 사구체 내 압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단백뇨를 보일 수도 있고 대부분 지속적이지 않고 치료 없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생산성 단백뇨 또한 콩팥 자체는 정상이지만 과다한 또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혈액 내에 많이 만들어지면서 단백뇨가 보이는 것인데 다발성 골수종이나 횡묵은 융해증 등으로 인해서 과다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혈액 내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발생되는 단백뇨로서 대부분은 콩팥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저질환을 치료함으로써 단백뇨의 양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구체성 요세뇨관성 단백뇨인데 실제로 이 단백뇨가 내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백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부분 지속적이며 정밀검사 또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콩팥 질환에 의해서 이러한 단백뇨가 생길 수 있는데 사구체 신염이나 약물에 의한 염증 반응으로 이러한 단백뇨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이 중에서 특히 하루에 3.5g 이상의 단백뇨를 보면서 몸이 상대적으로 영양실조 상태가 오면서 몸이 붓게 되고 고지혈증이 동반되는 경우를 우리는 임상적으로 신증후군이라고 따로 구분하여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건강검진에 의해서 콩팥 질환으로 인한 단백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식습관의 서구화에 따른 당뇨병, 고혈압의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신질환에 2차적으로 콩팥이 손상을 받으면서 사구체성 또는 요세뇨관성 단백뇨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1980년대, 1990년대에만 하더라도 사구체 신염으로 인한 단백뇨 또는 만성콩팥병의 발생률이 매우 높았던 반면 2000년대,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런 건강검진의 활성화에 따른 사구체 신염으로 인한 단백뇨나 만성콩팥병 진행률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식습관의 서구화에 따른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에 2차적으로 콩팥이 손상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단백뇨나 만성콩팥병의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 만성콩팥병이 진행하면서 투석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절반 정도는 그 원인이 당뇨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거품료를 보이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해 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요시험지 검사를 통하여 단백뇨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시험지 검사상 양성이 나온다면 어쨌든 단백뇨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병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2, 3회 정도의 반복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2, 3회 정도의 반복 검사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단백뇨가 나온다면 어떤 병적인 단백뇨의 가능성이 높다고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단백뇨의 성분이나 양을 조금 더 확인한 이후에 과생산성 단백뇨인지의 여부를 감별 진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면 최종적으로는 사구체성 또는 요세뇨관성 단백뇨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2단계까지 오게 되면 정밀검사 또는 콩팥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 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와서 이 네. 소변 검사를 받았는데 단백뇨는 아닌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해도 환자 자신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뇨의 3분의 1은 단백뇨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3분의 2는 단백뇨가 아닌 원인에 의해서 거품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단백뇨가 아닌 거품뇨인 경우 대부분 원인을 확실하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소변에 아미노산, 담즙 성분, 세포 성분이 섞여 있으면서 거품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물리적인 요인이나 탈수, 음식, 약물에 의해서도 거품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원인을 밝히지 못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소변, 혈액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다면 장기적인 예후는 양호하므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물리적인 요인이나 탈수, 음식과 같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생활 습관 개선을 시도해보고 검사상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드물게 경과관찰 중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고 일정 간격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수행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소변 이상을 관찰하는 것은 콩팥 질환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소변을 자주 관찰하여 소변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콩팥 질환의 예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소변을 보면은 질병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쯤은 자신의 소변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이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검사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신장내과 전문의 강석휘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